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레닝호입니다. 오늘 것은 K리그 2라운드 리뷰를 시작해 볼 텐데요. 네. 제가 일단 저번에 깜빡했고 말 안 한 사실이 있는데, 제가 저번에 중계 채널을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네, 올해부터는 K리그 1에 원래는 스포티비에서 중계를 하고, 하이라이트도 스포츠 TV를 중심으로 하이라이트를 편성했는데, 올해부터는 스포티비가 빠지면서 대신에 작년에 FA컵만 중계하던 스카이 스포츠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IB 스포츠도 중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K리그 1 경기는 전 경기가 이 세 채널에서 중계될 예정이고요. K리그 2 같은 경우는 IB 스포츠에서 한 경기를 중계하고, 나머지 경기는 전부 생활체육 TV에서 전부 중계할 예정입니다. 결론만 말하자면은 만약 이 네 개의 채널이 다 TV에 나오신다면은 K리그 경기는 이 네 개의 채널에서 전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겹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한 경기는 포기해야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중계하고요. 자, 오늘 K리그2 토요일부터 2라운드가 시작될 예정인데, K리그 1 같은 경우는 2시에 상주와 강원 경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4시 30분에 대구랑 포항, 그리고 7시에는 부산과 전북 경기로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K리그2 토요일 4시 경기부터 시작하는데요. 4시에 두 경기가 있네요. 안산과 수원FC, 그리고 전남과 제주, 6시 반에는 부천과 안양 경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요일 경기는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경기가 많은데요. 수원과 울산 경기가 4시 30분에 있을 예정이고요. 7시에 두 경기가 있는데 서울과 광주, 그리고 성남과 인천 경기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요, K리그2 같은 경우는 일요일날 두 경기가 있는데, 4시에 서울 이랜드하고 경남 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6시 반에는 대전과 충남 아산간의 경기가 있을 예정입니다. 2라운드 같은 경우는 경기가 이렇게 치러질 예정이고요. 이거에 맞게 아직 어디서 중계하는지 안 나왔는데 중계를 일정이 다 짜져 있을 겁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은 그거에 맞게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저는 토요일 경기부터 바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경기 이어서가 아니지. 토요일 경기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시 경기죠. 상주랑 강원 경기. 상주가 강원을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경기 내용 자체는 양팀 다 크게 한쪽에서 치우쳐지지 않고 비등비등하게 싸웠는데요. 하지만 상주가 초반에 강상호 선수가 페널티킥을 넣으면서 그 1대0 스코어가 후반전까지 이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코어 상으로 밀리는 강원이 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선민 선수가 역습을 하게 됐고요. 그래가지고 역습을 하게 되면서 골키퍼 1대1 찬스에서 침착하게 밀어넣으면서 2대0을 만들었습니다. 문선민 선수가 상주로 입단한 이후에 첫 번째 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상주가 이겼고요. 강원 입장에서는 초반에 페널티킥이 상당히 뼈아프게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4시 30분 대구랑 포항 경기, 원래라면은 대팍에서 그 관중들이 꽉 차 있는 그런 멋진 모습을 생각했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관중은 안 차있지만 그래도 관중 함성 소리가 들렸던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선제골은 42분 전반전 막판에 팔로세비치 선수가 2선에서 쇄도하면서 선제골을 냈고요. 하지만 후반전 66분 에드가 선수가 김대현 선수의 크로스를 받아가지고 헤딩골을 넣으면서 1대1 동점. 하지만 경기가 그대로 끝나면서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경기 자체는 양 팀 다 중원 싸움에서 양 팀 다 서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몇 번의 찬스가 있었거든요. 그 찬스들을 날린 게 양 팀 입장에서 좀 더 뼈아프고요. 포항 같은 경우는 특히나 팔라시오스 선수가 측면을 열어주면은 이제 수비수들이 거기 붙어가지고 이제 중앙 2선 쪽에서 이제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루첸코가 원톱으로 있잖아요. 일루첸코 뒤쪽이 비어 있거든요. 일루첸코 선수 뒤쪽이 뒤쪽이 비어 있는데 거기서 팔로세비치 선수 쇄도해가지고 골을 넣는 그런 식의 전기가 계속 이어왔거든요. 근데 팔로세비치 선수가 골을 내긴 했지만 후반전에는 좀 아쉬웠습니다. 골을 넣어야 할 때 넣지 못한 거 좀 아쉬웠고요. 그치만 양팀 선수 다 열심히 뛰어줬습니다. 그 세징야 선수도 몇몇 찬스에서 안타깝게 날리면서 좀 아쉬운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7시 부산과 전북 경기였죠. 전북이 2대1로 이겼습니다. 선제골은 홍정호 선수, 전북이 선제골을 냈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 특별한 득점은 안 보였고 후반전 65분에 호몰로 선수가 페널티킥골을 넣으면서 분위기는 반전이 됩니다. 전북 입장에서는 1대0으로 이기고 있고 부산이 간간히 역습을 했지만 그렇게 날카로운 역습을 하지 못했고 하지만 페널티킥을 얻으면서 얘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 이후에 양팀 다 득점이 없었고 부산이 날카로운 역습을 몇 번 했지만 안타까운 골 결정력으로 1대1이 됐고 후반전 막판에 벨트비크 선수가 극장골을 넣으면서 1대2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전북 입장에서는 승점 1점이 승점 3점을 바뀐 게 일단 다행이고요.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위험한 찬스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부산이 골을 못 넣은 게 전북 입장에서 오히려 다행일 정도로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경기 내용 자체는. 전체적으로 전북이 점유율을 많이 가져갔고요. 전북이 공격하는 양상을 띄었고 파울 수도 전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북이 효율적인 공격을 못했다는 점에서 이런 밀집 수비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앞으로 좀 찾아 나가야 할 것 같고 특히나 크로스 부분에서 좀 부정확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크로스가 전체적으로 다 길더라고요. 크로스 부분에서 일단 어떻게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선수들끼리 호흡이 안 맞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K리그2 4시 경기였죠. 안산과 수원과 전남과 제주 경기가 있었는데 안산과 수원은 2대0으로 수원이 이겼습니다. 안병준 선수와 조유민 선수가 골을 넣었고요. 전남과 제주 경기는 김주현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전체적인 양상은 제주가 점유율을 가져가고 제주가 공격을 했지만 역시나 효율적인 공격을 못하게 되면서 한 번의 역습이 골을 유도하게 하면서 1대0으로 앞서갔고 경기가 그대로 끝나면서 1대0으로 전남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6시 30분에는 부천과 안양 경기가 있었는데 2대1로 부천이 이겼습니다. 현재 골은 김영찬 선수가 넣었고요. 그 이후에 득점이 없자 2대1로 끝나는 듯 싶었지만 마우리데스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고
하지만 90분에 김영찬 선수가 극장골을 넣으면서 경기는 부천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자, 내일 경기 K리그2 서울 이랜드랑 경남, 대전과 충남 아산 경기 두 경기가 있고요. K리그1 같은 경우는 수원과 울산, 서울과 광주, 성남과 인천 총 3경기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직 토요일 경기 기준으로 순위가 이렇게 찍게 됐고요. 아직 일요일 경기 안 한 팀들이 있기 때문에 그 팀까지 일단 더한 다음에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전체적으로 상위권 팀과 하위권 팀이 어느 정도 갈라진 것 같습니다. K리그2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고요. 일단 일요일 경기 다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경기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원과 울산. 수원이 울산을 울산이 수원이구나. 울산이 수원을 3대2로 이겼습니다. 자, 일단 역시 제가 예상했던 대로 울산이 점유를 하고 수원이 역습하는 경기로 갔는데, 하지만 전반 초반에 울산이 많은 찬스를 날려먹으면서 오히려 수원한테 기회가 생겼고요. 고승범 선수의 멋진 중거리 슈팅으로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후에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크르피치의 헤딩골까지 나오면서 2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두 골 다 수비진에서 제대로 마크를 안 해가지고 나오는 실수였습니다. 물론 골 넣는 것 자체는 분명히 잘 들어간 건 맞습니다. 그래서 수원이 시작부터 2대0으로 앞서가면서 후반전 시작부터 울산이 설마 수원한테 지나?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는데 역시 울산이 기다렸다는 듯이 53분 주니어 선수의 선제골과 좀 이따 터진 60분에 김인성 선수의 동점골, 그리고 경기 막판 88분에 터진 주니어 선수의 극장 프리킥 골까지 합해가지고 결국 2대3으로 울산이 역전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펠레스코어로 이겼고요. 양 팀 다 5골이나 나올 정도로 많은 골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좀 이따가 있었던 서울과 광주 경기는 전체적으로 양상은 서울이 점유를 하고 이번에 승격한 광주가 역습을 하는 그런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서울은 슈팅이 많았지만 유효 슈팅이 너무 적어가지고 그렇다 할 골 결정력을 잡지 못하고 전반전을 0대0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 64분 한찬희 선수의 골이 터지면서 1대0을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 양팀 득점이 없으면서 서울이 1대0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같은 시간에 열렸던 성남과 인천 경기는 성남이 점유를 하고 인천이 역습을 하는 그런 경기로 들어갔었는데요. 성남 점유율이 70%, 인천이 30%일 정도로 인천이 극단적인 수비를 했습니다. 성남 입장에서는 많은 찬스가 있었지만 그 찬스들을 날려먹은 게 상당히 아쉽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성남은 아직 부족하다라는 게 느껴지고, 인천 같은 경우는 수비 진영으로 했는데도 수비진이 붕괴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인천이 작년에 물론 잔류를 하게 됐지만 올해는 과연 잔류를 할 수 있을까? 과연 인천이 상위권을 올라갈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인천이 오늘 모습 보여준다면은 이거 강등도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전력이 나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0대0으로 끝났고요. K리그2 같은 경우는 일요일 경기 서울 이랜드 대 경남 경기 2대2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일단 슈팅 숫자는 서울 이랜드가 많았고 점유율은 경남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양팀 다 경고가 6장씩 나왔습니다. 좀 이따 얘기할 대전과 충남 아산 경기도 경고가 6장이 나왔어요. 오늘 경기들이 좀 전체적으로 불꽃 튀는 경기들이 많아가지고 뭐 선수들 입장에서는 부상 위험이죠. 상당히 안 좋고 5경기 연속 다섯 경기를 이제 옐로 카드 받으면은 경고 누적으로 한 경기 결장되기 때문에 또 그 다음부터는 뭐 3경기, 2경기 이런 식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대전과 충남 아산 경기는 역시 2대2로 끝났습니다. 선제골은 충남 아산 쪽에 터졌고 하지만 안드레 선수가 동점골을 내면서 1대1. 하지만 다시 아산이 역전하면서 2대1. 하지만 안드레 선수의 극장 헤딩골로 2대2 무승부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네. 역전을 반복한 승부였는데요. 개인적으로 안드레 선수, 정말 K리그 용병 중에서 탑 클래스다 할 정도로 2부 리그에 있지만 1부 리그 외인들과 비교해봐도 뒤지지 않을 정도. 아무래도 또 젊은 선수기도 하고 브라질에서 얼마 전까지 1부 리그에서 뛰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상당한 대전의 큰 핵심 스타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대전이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사실 안드레 선수 말고는 대전이 그 이에 크게 눈에 띄는 선수가 안 보였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선수들이 못했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안드레 선수 말고는 눈에 띄는 선수가 안 보였고 특히나 수비 쪽에서 대전이 취약하다는 게 보였습니다. 충남 아산이 2대1로 이기고 있을 때 충남 아산이 정말 영리한 플레이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충남 아산이 물론 무승부로 끝났지만 경기는 사실 안드레가 만약 대전에 없었다면은 사실 질 경기입니다. 경기 내용만 봤을 때는 충남 아산이 지능적인 플레이를 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 입장에서는 물론 이런 선수가 잘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골 많이 나온 건 좋지만 그래도 한 번쯤 좀 되돌아볼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거 보완해야 할 것 같고요. 오늘 가장 재밌었던 경기는 아무래도 수원과 울산 경기. 이 경기가 가장 재밌었던 것 같은데 물론 다른 경기도 재밌었지만 이 경기 수원이 2대0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울산이 역전한 경기. 양팀 다 좋은 경기라고 보여줬고요. 특히나 개막전에서 전북한테 1대0으로 패배한 수원 같은 경우는 전반전과 후반전 초반까지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수원이 그 개막전 때는 패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선수들끼리 공격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런 경우를 좀 애를 먹었는데 이번 울산전 같은 경우는 찔러주는 패스가 잘 들어가면서 몇 번의 위험한 찬스들을 만들어냈고요. 그런 걸 봐서는 저번보다 확실히 수원이 많이 이제 좀 몸이 풀렸나 할 정도로 이제 좀 올라왔고요. 울산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죠. 오늘 사실 질 경기였는데 후반 막판에 수원이 체력적으로 떨어지면서 했던 게 아무래도 울산 입장에서는 찬스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고요. 지금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제가 마지막을 안 넣었거든요. 제가 일요일 서울과 광주랑 성남과 인천 이 경기랑 여기 대전과 충남 아산 경기를 아직 안 넣었어요. 근데 대충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상위권이 보이죠. 이제 울산과 전북 역시나 K리그 두 이강들이 상위권에 위치해 있고요. K2 같은 경우도 몇몇 팀들이 이제 많이 부천하고 대전 지금 3점으로 나와 있지만 추가가 안 된 겁니다. 3점이다. 대전 무승부했잖아. 그래. 4점이네, 4점. 그러니까 일단 부천이 앞서고 있네요. K리그 2 같은 경우는.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자, 저는 다음 라운드죠. 이제 K리그 이제 3라운드. 네. 이제 금요일부터 다음 3라운드는 있을 예정인데, 금요일 7시 30분 포항과 서울 경기로 먼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